이분이 1940년대에 한동안 어디서 강의를 하셨냐면 경학원이라는 데서 이제 수업을 하셨어요. 이 경학원이 지금의 성균관대라고 그러더라고요. 이 경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, 그 강의를 듣던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안동에 사는 학생이었는데, 그 양반이 김용준인가 그렇습니다. 근데 이 양반이 자기네 집에 고서가 많다는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. 이 김태준 선생. 이분이 한문학사도 쓰고 소설사도 쓰고 워낙 이제 명망이 있는 분이니까 이제 수업을 듣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. 또 일설에는 제가 이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수업 시간에 정말 발견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정말 대단한 책이 몇 권 있는데, 그 중에 하나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꼽았다 그래요, 그분이. 그러면서 학생들이 그럼 그런 책이 어디에 남아있겠냐 그랬더니, 세종 당시에 고위관직을 지냈거나 공신이었거나 이런 분들 집에는 혹시 하사품으로 남아있을지 모르겠다.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책이라고 하는 건 임금이 하사하는 방식으로 제일 많이 배포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양반이 수업을 듣고 이제 그 여름방학이 돼서 집에 갔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집에 모르잖아요, 혹시. 그래서 이제 책을 찾다가 이제 우연히 발견했다는 설도 있고, 또 이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안춘근 선생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자기 집에 고서가 많다. 그러니까 이 김태준 선생이 이제 그 고서를 이제 일괄 이제 구매할 사람을 찾아주려고 인사동을 나오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냐면 한남서림을 운영하던 분을 만났대요. 그 한남서림이라고 하는 게 그때는 이미 간송 선생의 소유처럼 돼 있었던 시절입니다. 다만 이제 운영하는 사람을 이제 다른 분을 내세워서 이렇게 이제 운영했었다 그러는데, 그런지 막 길을 가는데 그분이 김태준 선생을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시냐 그랬더니, 사실은 이만저만한 일로 내가 그 고서 문제 때문에 어느 서점을 간다고 그랬더니, 그런 거라면 우리한테 좀 소개해 주면 안 되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이제 한남서림에서 소개를 받았다는 설도 있어요.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,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고서를 보기 시작하는데,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처음에는 이 훈민정음이 그 집에 있는 줄 몰랐었대요. 몰랐는데 책을 이제 막 이렇게 고서를 정리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옛날 이제 고서는 그냥 요즘처럼 이렇게 한 장씩 돼 있지 않잖아요. 이렇게 반을 접어가지고 책을 이렇게 철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속은 비어 있죠. 책장이. 그런데 이제 책을 하도 오래 보면 요 접힌 부분이 나긋나긋해져가지고 이게 떨어집니다. 그런데 아주 오래된 책인데 뭘 막 써놨는데 이게 책장이 떨어진 게 있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오래된 글씨체에 한글이 뜨문뜨문 보이더라는 거예요, 한문 속에. 그래서 이게 뭐지? 이러고 이렇게 이제 이 책을 이제 아마 뜯어가지고 뒤집어 봤나 봐요. 봤더니 훈민정음 해례본이었던 거죠.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인지를 판단을 못했어요. 왜냐하면 앞에 두 장이 떨어져 나갔었거든요. 그러니까 앞에 두 장이 떨어져 나간 상태니까 제목이 없고, 요즘처럼 판권지가 없는 시대니까 이게 한글과 관련된, 훈민정음과 관련된 책인 거는 분명한데 이게 원본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했던 거죠. 그래서 김태준 선생이 이거를 가지고 올라와서, 그 당시 경성제대에 조선왕조실록 한 벌이 보관돼 있었다 그래요.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세종 당시에 해당 조항을 찾아서, 거기에 보면은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의 기본 글은, 기본 내용은 거기 실록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. 서문부터 시작해서. 그래서 워낙 이제 이분이 암기력이 좋아서
앞부분을 외웠었다 그러더라고요. 보면서 바로 외워가지고 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 실록을 확인해 보니까 원문이 딱 들어맞는 거죠. 야, 그래서 드디어 찾았다.